대공개 시사 1번지 첫 번째 코너 1번지 똑똑입니다. 똑똑한 두 분 모시고 톡톡하면서 하고 싶은 말 있을 때는 똑똑 녹화하시면 됩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그리고 민주당 지금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 맡고 계시죠. 김경진 전 국회의원 윤석열 후보 열심히 돕고 있는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회동을 했는데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김경진 의원 뭐 들은 얘기 있어요? 없어요. 저도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좀 아는 얘기 좀 풀어주셔야지. 우리는 그냥 구경꾼인데. 돌아가세요. 돌아갈까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이제 두 분이 만나기 전에 네. 권성동 의원 같이 김재원 최고위원 같이 또 막 갔잖아요. 이종찬 전 의원 국정원장 같이. 예. 네. 어떻게 해서든지 김종인 위원장을 좀 설득해서 네, 네. 하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고 6시 반에 그러면은 저녁을 네. 먹기로 했다. 그래서 네. 이제 설득이 다 된 모양이구나. 네. 사실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랬는데 들어갈 때는 또 뭐 표정도 괜찮더라고요. 네. 윤석열 후보 미리 와서 네. 기다리다가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뭐 아침에 뭐 일찍 운동도 하시고 뭐 이렇게. 근데 나와가지고는 김종인 위원장 네. 결정이 아직 안 난 것으로 했는데 네. 그러면 아직 어떤 부분이 좀 안 풀린 것 같습니까? 글쎄 저도 몰라요. 예. 근데 언론 이제 기사 난 것만 가지고 이제 소개해 드리면 두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마지막 김병준 지금 선대위원장 예. 역할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김병준을 좀 확실히 빼라.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언론 기사 나온 걸 제가 예, 그대로 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윤석열 후보는 이미 발표가 나갔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예. 굳이 이 상황에서 조정을 한다면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체면을 세워드리겠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오간 것 같은 이제 기사 분석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한 종류의 분석은 김종인은 자기가 꿈꾸고 있는 경제 민주화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예. 어쨌든 만약에 김병준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펼칠 공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선대위 인선부터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로 쭉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한다. 이제 이 두 가지 분석인데 예. 두 가지 분석이 뭐 완전히 무슨 맥이 결이 다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겠죠. 어쨌든 이 김병준 공동선대위원장이 마지막 걸림돌인 것 같은 것이 언론의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고요. 예. 그 직전에 나왔던 분석 중에 하나가 이제 장제원 예. 비서실장 문제도 걸림돌이온 것들인데 그 부분은 어쨌든 장제원 실장이 이제 본인이 안 하기로 안 했다고 하겠다고 했고 했으니까. 또 한 가지가 어제 이제 후보가 두 분이 만나면서 그럼 아예 비서실 자체 비서실장을 보임을 안 하고 비서실도 굉장히 슬림하게 운영하겠다. 예. 아, 뭐 아예 비서실장 자리를 없애겠다. 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고 결국은 그래서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김병준님에 관한 문제, 인사 문제가 아닌가. 예. 그렇게 저도 추정을 하긴 합니다. 사실 뭐 후보 아니면 옆에서 더군다나 가까이 있는 분일수록 이런 문제 네. 직접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다 인정하는 사실이니까 네, 네. 기본 전제로 두고 그렇다고 하면 김종인 위원장을 정말로 모시려고 하면 여전히 김병준 위원장 임명을 안 하고 놔두고 있다가 했어야 되는데 반대하는 것이 뻔한데도 네. 최고에 부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통과해버렸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 기분 안 좋죠. 거기에다가 또 상황이 안 좋은 그런 판에 윤석열 후보가 그 양반 일은 나한테 묻지 마라. 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으니 네. 김경진 의원 겪어봤지만 그 양반이나 이 양반이나 네. 한 자존심들 하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근데 그 양반 소리하고
그 언론에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김종인 박사님을 바꾸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윤석열의 퍼스널 캐릭터, 이분의 성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옆에서 잠시 한 서너 달 지켜본 바에 의하면 고집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고집이 만만치 않으니까 사실은 박근혜 댓글 수사도 했고 조국 일가 수사도 했고 예.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어쨌든 실제로 고집이 만만치 않고 예. 특히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을 바꾼다? 이건 절대로 그러려면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한 번 사람을 만나는 데는 좀 조심스럽게 탐색을 하지만 예. 한 번 사람을 쓰면 이건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김한길 대표도 그렇고 김병준 위원장도 그렇고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이분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오래전부터 각각 다른 루트로 각각 이렇게 만나서 정치적인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들어왔는데 어쩌면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이제 뭐랄까 뭐 이렇게 함께 하겠다는 뜻이기도 예. 하고 빚지는 것이잖아요, 보면. 근데 그거를 김병준 위원장을 함부로 거기서 뺀다. 이러는 것도 쉽지 않죠. 윤 후보 성격에 안 맞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에 꼬여간 거 아닌가 싶어요. 저희야 뭐 밖에서 보는 입장이니까 예. 뭐 기사라든지 뇌피셜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정치는 대화의 타협이잖아요. 뭔가 그래도 주고받는 모양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제 아마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기사에 보면 이제 김종인 측에서 만나자 해서 만났다 그러면 아마 기대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예. 본인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김병준 위원장이 뭐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뭐 이선으로 물리겠다든지 충분히 타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권선동 사무총장이나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는 이미 최고위에서 다 결의했다. 이건 못 바꾼다. 예. 당신이 받든가 말든가 결정해라. 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 입장에서도 그래도 내가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라는 건 명분이잖아요. 신뢰와 명분인데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런데 물론 인사를 고집하거나 본인 스타일을 밀었던 게 그동안 뭐 검사로서는 성공했던 것 같은데 정치 영역에 와서는 좀 다르다라고 보고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어쨌든 입당을 시킨 거거든요. 그때도 계속 이제 오고 갔었지만 그런 어떤 정치력 그때도 사실은 말이 많았잖아요. 뭐 대우를 해주니만이 결국은 이 정치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인사를 고집하거나 본인 스타일을 고집하는 게 과연 정치에 맞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점은 오히려 절차적으로 저는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대단한 득점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이번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님이 까다로운 약간 까탈스러운 측면이 좀 있는 분 아니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한두 번 신용해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칼로 무 썰듯이 썰어버리면 되거든요, 보면. 끝까지 본인이 의견 들으려고 하고 사람들 보내서 계속해서 마음 돌리려고 하고 인선도 최대한 본인 김종인 위원장님 뜻대로 배치하겠습니다 하고 뭐 어제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권성동 사무총장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렇게 뭐 한 열흘 뭐 2주 가까운 시간을 지금 김종인 위원장 설득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다 함께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면. 이거야말로 대화와 타협, 설득의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에서 빛난다. 예. 그래서 국민들 중에는 이게 지금 결과를 가지고 윤석열이 제대로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낮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과정을 보면 윤석열의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나다. 예. 이런 사람이야말로 나중에 국가를 정말로 원만하게 이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에게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실점이 더 클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이분들도 고집 만만치 않은 분들이거든요. 본인 색깔 강한 분들이고. 근데 필요하니까 어쨌든 삼고 초래하고 해서 모시고 왔잖아요. 그때도 비슷했어요. 지금처럼 뭐 정권을 달라 말라 누구 내보내라 말라 했는데 그래도 이분들도 다 모셨는데 윤석열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그게 득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쓰거나 본인의 의사와 안 맞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고집하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좀 공간도 열어주고 협상도 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자기 스타일이 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실점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어떠세요? 보기에 윤석열 후보한테 김종인 위원장은 계륵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지금? 근데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정치를 안 해봤다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 주변에 뭐 권선동, 장재영 이런 다 측근들이 있지만 이분들은 윤석열 후보가
시키면 그냥 예스하는 분들이에요. 아, 아닙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보니까 윤석열 후보 예전에 뭐 검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검찰총장 밑으로 쫙 하는 것처럼 거의 일렬로 줄 섰거든요. 일렬 정도로 줄 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노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수평적인 관계나 이런 데서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정치력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처럼 경제민주화든 물론 그러니까 모시려고 하겠지만 예를 네.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을 정말 모시고 오면 지금 몇 가지가 걸리잖아요. 김병준 위원장 정리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김한길 대표는 뭐 지금 뭐 큰 문제 없다고 치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라든지 또 여기 단일화해야 되는데 그 부분 또 걸림돌이 될 거고 여러 가지 김종인 위원장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사람이 많이 생기는데 장제호 실장은 뭐 지금 정리가 됐다고 치고 이런 경우에 이 양반을 취하자니 이런 부분들을 버려야 되고 안 취하고 버리자니 또 이분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 만나기로 해서 식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잘 됐나 했는데 잘못하면 최후의 만찬 아닌가 싶어요. 근데 최후의 만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계속해서 나는 윤석열을 돕겠다라고 하는 워딩을 분명히 했고, 뭐 또 윤석열 후보도 계속 말씀드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셨으니까 뭐 최후의 만찬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오늘 보면 본부장들 지금 인사 발표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늦어지다 보니까 일단 총괄선대본부장 이 김종인 위원장을 위한 자리는 사실은 이제 빼놓고 지금 개문 발차를 하겠다 하는 예. 상황이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고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의미, 정치력 또 어떤 해석력이 분명히 그 가치는 있지만 요 시스템 자체는 일단 완비해서 그냥 가겠다.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이준석 대표랑은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2030은 이제 홍준표 의원을 따라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소구력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당 대표가 그냥 혼자 상임 선대위원장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고. 근데 이제 김병준을 같이 붙여놨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준석 대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 특위로 약간 예. 몰리라는 얘기처럼 그 정도 카드는 제가 보기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카드 아닌데 예. 이준석 대표도 불만일 거고. 근데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분명히 그 당내 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저는 약간 이준석 대표도 약간 팽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현 변호사님 네.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발표한 것 중에 이준석 대표 본인이 지금 본부장 홍보 본부장. 예. 그거는 사실은 본인이 하겠다고 아니면 하는 상황 아니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모르죠. 상임인데. 후보가 너 이거 해 그랬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 그 대표인데요. 뭐 어떤 것은 안다 그러고 어떤 것은 모른다 그러고 유리하게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저 공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아무튼 네. 이제 최후의 만찬이 됐을지 아닐지 한번 두고 봅시다. 민주당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 가지요. 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똑똑 현근택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 김병진 전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뒤로 지금 여러 가지 새롭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달라지는 모습 첫 번째 모드는 사죄, 반성 이런 모드인 것 같습니다. 막 큰절도 하대요. 네네. 뭐 큰절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을 좀 일신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제 근데 아마 뭐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동안 사실은 민주당에 대해서 뭐 내로남불이다 아니면 좀 기득권화돼 있다. 386 아직도 계속 정치하고 있냐 이런 얘기들 많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좀 오만해졌다. 그리고 선거 계속 이기니까 뭐 국민의 소리 잘 안 듣는다 이런 평가들이 분명히 있고 변화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무총장 이하 뭐 정무직 당직자들 사퇴 전부 했고요. 그래서 아마 사무총장은 지금 김영진 예. 의원으로 임명했고 김영진 의원은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선 때도 이제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몇 안 되는 예. 재석 의원 중에 한 분이고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강훈식 아마 전략개혁위원장으로 했는데 이분도 사실은 충청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중도적이고 아니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그동안 선거도 많이 치렀고 결국은 아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당무 우선권도 있고 사무총장도 바꾸는 게 그냥 당연한 수술이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규정은 없고 그동안 그렇게 해오진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선대위 후보 중심으로 당도 체계를 꾸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성하고 사죄하는 그런 모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체는 나쁠 건 없죠. 이게 이제 국민들 보기에 겸손해 보이고 이제 그런 마음 자세로 선거 운동을 임한다라고 선회를 하면 이건 좋은 거예요, 보면. 근데 저는 이제 반대편에 있어서 아마 그러겠죠. 근데 뭐 그런 전제를 하고 이제 시청자들께서 들어주시는데 저는 이분이 진짜로 반성할까? 진짜로 사과할까? 그러니까 왜 그 형수 욕설 사건이라고 유튜브 보면 이제 유명한 그 있잖아요, 보면. 이게 두 번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보면. 12년도에 한 번 있고 18년도에 한 번 있었는데 12년도 욕설하는 게 18년도 선거 때 경기지사 아마 선거 때 까졌을 거예요. 근데 까지고 나서 그게 무슨 경찰서 조사인가 어디 시민단체 뭐 회견인가 그 형수분이 하고 돌아가는데 또 전화를 해서 또 욕설을 한 게 2차 욕설이 까졌어요, 보면. 근데 그 즈음에도 이게 잘못했다 반성한다 하고 지금 까졌던 거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단편적인 사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분이 사과한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보면. 조국 사태 사과, 조국의 강을 다시 건너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뭘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오만하고 국민의 얘기를 안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그냥 입법 개혁 입법 밀어붙여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하고는 또 결이 완전히 다른 얘기가 앞뒤로 그냥 연거푸 나오는 상황이어서 사과한다고 하는 거 큰절하는 거 굉장히 좋은 모습이긴 한데 과연 진짜로 진심으로 하는 것인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뭐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뭐 개혁 입법은 사실은 당원들이나 이런 분 보기에는 180석이나 있으면서 뭐 했냐 할 수 있는 거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거 말고 민생 개혁 입법 많거든요. 해야 됩니다. 사실은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뭐 선거 때문에 오히려 못 하고 있었다는 거 보라 그래서 오히려 어제도 보면 실제로 해야 될 것 아니면 뭐 나중에 당론으로 정할 것 정해놓은 거를 거기 딱 뭐 거의 빨간 펜 하듯이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지지가 많은 것 같고요. 조국의 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우리 열성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 자체로 리스크는 있는 거예요. 근데 선거 과정은 아시겠지만 이제 중도 싸움이고 중도를 하려면 사실 이때 떨어져 나간 당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지자들이. 왜냐하면 뭐 내로남불 기득권 얘기가 딱 상징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 불가피하다 보고요. 지금 욕설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 18년에 다시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 선거 과정이 불거졌던 얘기죠. 그때 다시 욕설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네. 그 사실관계를 나도 지금 조금 아리까리한데 그 선거- 확인해봐야 되는데 네. 내가 알기로는 지금 요거는 100% 단정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18년도에 또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팩트 그거는 체크를 확인해 한번 보시죠. 해봅시다. 저는 뭐 사실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거 그때 굉장히 선거 중요한 과정에 팩트예요, 그거. 근데 이거는 뭐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뭐 지금 불거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현근택 대변인이 김경진 의원한테 말려든 거예요. 지금 큰절하는 거 진정성 얘기하면서 형수 욕설 부분 슬그머니 지금 끄집어냈는데 아니, 사실이 아닌 걸 지금 그 얘기하고 팩트 논쟁에 휘말려가지고 김경진 의원한테 지금 말려 들어갔어요. 아니 근데요, 앵커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그러니까 근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재명의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아니 민주당원의 민주당이지 왜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이제 일단 첫째는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근본적으로 왜 그 얘기를 하는 언론이나 국민들이 평론가가 하나도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국힘 같은 경우는 당은 당규에 아예 이제 당대표의 이제 당무 우선권 사실 실질적 당대표 권한이 규정이 돼 있지만 민주당은 그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재명의 민주당을 하면서 당직자들 다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개혁 입법 강하게 밀어붙여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연성 독재의 느낌이 나요 보면. 그래서 그 문제 지금 좀 얘기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의 민주당 그 얘기 나온 것은 기존의 선대위가 너무나 좀 방대하고 기동성이 떨어지니까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선대위를 새로 짜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앞으로 방향을 잡은 걸 보면 그거 같아요. 일단 이재명 후보 중심의 선대위를 짜고 그리고 일단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개혁 입법 처리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욕구 좀 달래주고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제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이재명 후보의 그게 뭐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 한 번도 하지 않은 그야말로 이제 행정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다 있는 그런 회의장에서 패스트 트랙 하려면은 한꺼번에 좀 다 태우면 안 되냐. 아 그리고 뭐 좀 날치기라는 표현을 옛날에 썼다가 지금은 안 썼지만
그냥 뭐 처리하면 안 되냐, 강행 처리하면 안 되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별로 없고, 기동민 의원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몰아붙이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딱 그걸 보면서 상당수 많은 의원들은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했으면서 국회를 너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대목인데요. 이 국회의원을 했든 안 했든 제가 이제 의구심을 갖는 대목은, 아니 원래 이게 협치잖아요. 국회에서 여야가 있는 건 서로 간에 이게 심의를 해보고 한쪽 정파에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한쪽 정파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생각지 못했거나 아니면 감수 가능한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반대 정파의 의견을 듣자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방법이든 어떤 여하한 방법을 동원해서 밀어붙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이게 결국은 연성 독재의 느낌이 난다. 저는 그런. 예. 제가 좀 반박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이제 그 논란이 됐던 게 아마 공정위법 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공정위법 개정하거나 이럴 때면 공정위 상당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 처리를 미뤄왔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입법부의 역할이라는 게 행정부에서 반대한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할 건 하자. 우리 지지자들 중에는 아니 뭐 하고 있냐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관료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과연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아야 되느냐, 말씀처럼 당연히 협의해야 되죠. 협의해야 되는 건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미 윤석열이 국민의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렬로 딱 종대섰어요. 예.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무 우선권도 없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민주당에는 당헌에 당 우선 조항이 그렇죠. 없습니까? 그게 실제로 없습니다. 아.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뭐 사무총장,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무총장 바꾸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바꿔도 별 말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 게 본다 그러면 후보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민주당의 개혁도 된다. 왜냐하면 너무 크고 이렇지만 실제로 일을 움직이거나 이런 사람 또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좀 일하는 민주당 만들자, 일하는 국회의원들 만들자는 취지라서 저는 뭐 오히려 좋은 취지로 보고 있고. 득실로 있습니다. 따지면 어떤 게 저는 훨씬 득점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순히 이제 패스트트랙 태우자 이것만 문제 삼는데요. 사실은 국회 지금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국회의원 둘 다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을 안 한다. 매일 여의도에서 뭐 기자들이나 만나고 자기들끼리 쿵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되게 많습니다. 국회 일하는 결국은 법을 만들고 입법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당연히 협상을 해야 되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도 뭔가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고, 아마 그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현 변호사 현 대변인 말씀대로 그냥 법안 한 건을 패스트트랙 태운다. 그리고 그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서민들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다. 그 정도는 그러면 오케이. 뭐 그 정도야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는. 근데 지금 이제 밖에서 받는 뉘앙스로는 전반적으로 그냥 다 밀어붙이자, 지금 이런 느낌으로 와닿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반적으로 밀어붙이자고 한다면 이거는 국회의 어떻게 보면 협의 시스템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확 와닿아요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개발이익 환수 부분이에요. 이게 처음에 대장동 때문에 커진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다 찬성했거든요.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 입법에 가져가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다른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수기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하는데, 시장 문제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예. 대장동에서 원하는 바라서 이런 건 저는 뭐 밀어붙여서 해도 근데 국민들이 지지할 이게 걸로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그게 당연히 뭐 입법화 필요성이 일견 들으면 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보여주기식 입법 아니냐라는 논란이. 알겠습니다. 두 분이랑 이야기하면 30분이 짧아요.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 다음 주는 선데이 다 구성이 됐을 거니까 그 네네. 얘기해보자 했는데 아직도 그런 게 다음 주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